이승우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신트트라이던 전문 해설위원 송영주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트트라이던으로 이승우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올 시즌 한 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헬라스 베로나에서도 출전 수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좀 떨어졌죠. 네. 물론 이제 세리아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골을 넣기도 했고, 그리고 세리에베,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네. 여하튼 헬라스 베로나에서 주전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신트트라이던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인 CEO하고 이적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을 때 확실하게 전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제 구두로 약속이 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승우 선수는 자신이 신트트라이던을 올 경우에 확실하게 선발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왔거든요. 네. 하지만은 올 시즌 출전은 20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21라운드 후반기 마지막 경기였죠. 바스란드 베버런전에 교체 출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후반기 들어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가장 큰 아쉬움은 뭐냐면은 마르크 보리스 감독, 니키 하이엔 감독 대행, 그리고 지금은 코스티치 감독인데, 감독이 계속 바뀌는 바뀌었구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승우 선수가 네. 출전 횟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네. 이 부분 때문에 팬들의 아픔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아쉬운데요. 신트트라이던과 벨기에 리그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나요? 네, 예, 저는 벨기에 일부 리그가 소위 얘기해서 빈부의 격차가 큰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권에 있는 클럽들은 나름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네. 뭐 행크도 그렇고 스탕다르 리에주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시즌은 약 6위부터는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죠. 6위부터요? 네, 행크부터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는 일부 리그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좀 재미난 게 정규 리그가 30경기입니다. 그 정규 리그 30경기를 치르고 나서 1위부터 6위까지는 챔피언십 플레이오프를 치르고요. 나머지 팀들은 이제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K리그하고도 시스템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네. 순위를 나눠서 따로 이제 경기를 치르잖아요. 스플릿 리그가 네,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신트트라이던 같은 경우에도 6위는 어떻게든 차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순위가 10위인데 6위 행크하고 승점 차가 5점 차입니다. 근데 남은 해볼만 경기를 하네요. 봤을 때는 해볼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승우 선수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이승우 선수 왜 못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승우 선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전반기에 이승우 선수가 나오지 못한 이유 중에는 마르크 보리스 감독하고 이 구단주하고의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단주 쪽에서는 이승우 선수를 영입한 것은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의 이적료가 싼 가격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승우 선수의 등번호가 10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승우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여기에는 마케팅 효과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스타들이요 다 신트트라이던으로 오라. 이것이 너무나 가벼웠었던 신트트라이던 구단주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꽁펑 데리고 오고 이승우 데리고 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즈키 유마라든가 이토타치야라든가 아니면 다니엘 슈미트 같은 일본 선수들 보유하고, 그러면은 이 아시아 쪽에서는 신트트라이던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갈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브리스 감독은 이와 정반대의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요? 왜냐면은 여름마다 너무 선수단이 바뀐다. 이러면은 꾸준하게 성적을 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선수단이 너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원했던 영입이 아니다. 이승우 선수는. 또 마케팅의 네. 그 여파로.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브리스 감독은 올 시즌에 3-4-3 포메이션 가동했다가 3-5-2 포메이션으로 바꿨는데, 미드필드에서 굉장히 거친 유형을 원하고 전방 쪽에서는 몸싸움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요한 볼리하고 스즈키 우마를 전반기 내내 투톱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 선수가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3-4-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전방 좌우 측면
그래서 세 자리 정도에선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3, 5위 같은 경우는 이승우 선수가 포지션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최전방 두 자리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승우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서 써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는 이승우 선수에게 수비적인 임무 또는 활동량, 기동력 이런 걸 굉장히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브리스 감독 시절에는 이승우 선수가 그 연습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한 차례 기용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하튼 브리스 감독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이엔 감독이 왔는데 이 하이엔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4-4-2를 쓰긴 했지만 변칙적인 4-4-2였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은 4-4-2로 보이지만은 경기를 전개할 때는 5백으로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승우 선수가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바셀란드전에서 나와서 확실히 몸돌림은 다른 선수들과 다르다. 이걸 보여주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트트라이던의 공격 루트는 중앙에서 볼 잡으면 측면으로 내줍니다. 바로. 그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면 여기서 아웅다웅 한 다음에 뭔가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앙을 뭐 걸쳐가거나 무슨 축구죠 그게?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월 초반에 코스티치 감독이 오면서 코스티치 감독은 중앙에서 무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4-3-1-2 포메이션 가동하면서 미드필더들의 전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싸움닭 같은 선수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무언가 만들기를 원하고 대신 보타카를 투톱 밑에 두면서 여기서 이제 득점기에 창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스즈키 우마하고 콜리디오가 이제 투톱으로 나와서 콜리디오의 활약이 지금 빛난 상황이거든요. 유한볼리가 떠나가는 바람에 네. 콜리디오가 왔는데 이승우 선수가 그렇게 된다면은 투톱과 그 밑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승우 선수 저희 볼 수 없는 건가요? 가능성이 궁금해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티치 감독이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립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고 10번을 달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벤치 명단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난 웨펀전에서는 벤치에도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문제는 이승우가 이거를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잡아야겠네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주구절절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왜요? 왜냐면은 자신도 모르게 감독과 선수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첫 단추가 깨어지는 다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깼고 네. 그 다음에 뭐 연습 경기에서 상대 선수 다치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감독이 바뀌는 과정도 있었고 이 가운데에서 임팩트를 주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새로운 감독에게 기회를 받을 때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승우 선수가 주전 경쟁하는 선수가 최전방은 스즈키우마하고 콜리디오인데 이 두 명의 선수는 지금 돈터치예요. 그리고 보타카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 보타카도 잘해주거든요. 그러면 벤치 명단들 중에서는 싸워서 이길 경우에 교체 카드로 활용될 경우에 첫 번째로 투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체 카드에도 아콜라체, 알랑 소우자, 이토 타치야 이런 선수들이 질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출전은 할 수 있겠지만 출전해서 무언가 보여주지 못하면 뭔가 색다른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은 출전 수에서 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몇 경기 출전하고 말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되니까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출전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제 생각에는 만약의 경우 전반기처럼 흘러갈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3-4경기 이상 나오기 어려워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승우 선수 스스로가 지금 뭐 칼을 갈고 있겠지만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 운이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네. 신트트라이던하고 이승우하고 지금까지의 궁합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슬슬 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코스티치 감독이 이승우 선수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이번 시즌 내내 신트트라이던 경기를 내가 해설하고 있어. 근데 너무 웃긴 게 웃겨. 해설 네.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경기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동안은 이승우 얘기를 해. 이승우 브리핑. 궁금하니까.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그 다음부터 경기력은 와 진짜. 처참한가요? 네, 그래도 코스티치 감독일 때 경기력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최근 신트트라이던 보신 분들이 아니 얘네는 감독 바뀌어도 이 모양이야 이러는데 그게 낮은 겁니다, 여러분.